그 사람이 당신에게 시시때때로 거짓말하며 기만한다면 그건 위험한 관계입니다.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이 상대의 기만 행위에 상처받으면서도 쉽게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씨입니다. 오늘 작품은 한윤지님이 옮기시고 출판사 다산북수에서 출간한 베르벨 바르데츠키 작가의 사랑한다고 상처를 허락하지 마라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연인들이 언어폭력 또는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면서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는 예전처럼 혹시 사이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이 한몫한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한 관계임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는 자신에게 일찍 신호를 보내고 재빨리 그에게 선을 긋고 헤어지거나 애초부터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단호해질 수 있는 답을 이 책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남녀의 연인 관계에서 주로 피해자인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가적인 관점에 분석하고 미리 예방하여 나르시시즘에 물든 착취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다루고 있으며 그에 맞게 두려움 없이 벗어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이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즉 좀 더 해석하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멋지다고 믿는 자의식이 강한 연인을 원하고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주로 의존적인 연인을 찾는다며 일반적인 나르시시즘 관계에서 남성은 주로 나르시시즘에 빠진 허세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여성은 의기소침한 짝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본문 1부에는 실존 인물의 연인 관계 상담으로 엮어 그의 적절한 설명을 주고 있으며 2부는 상처뿐인 관계를 끝낼 용기와 벗어나는 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자신의 연인 관계를 되짚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문의 몇 부분 중 낭독은 2부 더는 사랑한다는 말을 믿지 않겠다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상처를 허락하는 관계란 그가 그렇게까지 최악일까? 내가 그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건 아닐까? 많은 사람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며 연인이 아닌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곤 합니다. 나르시시즘이 표출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나르시시스트라면 자존감에 상처받는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자기 비하를 하거나 자기 과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라면 극단적인 감정 기복을 보입니다. 악성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면 손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만큼 크게 만세열창을 하다가도 사소한 일에 죽을 만큼 괴로워합니다. 이런 유형은 뭔가를 부탁하는 대신 요구하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관용을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유머 감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든 아니든 그저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구축합니다. 이들은 상대를 대할 때에도 마음보다는 이성을 따릅니다. 따라서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하려 듭니다. 당신의 배우자에게 이런 행동과 태도가 자주 엿보인다면 나르시시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신적 폭력 중 특히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리는 매우 비열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남편이 주도한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부인을 미치광이로 몰아가는 연극에서 유래됐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조종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지력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도무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하는 것조차 상대에게 제지를 당합니다. 여성 스스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타인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정신폭력은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전혀 그렇지 않았어.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의견을 내보지만 꾸준히 거부당하고 비난받으며 나중에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혼란이 가중됩니다. 만약 당신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면 지금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매번 확신할 수 없어서 의심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주 혼란스럽다. 간단한 결정도 쉽게 내리지 못한다. 혼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항상 상대방에게 사과한다. 삶이 즐겁지 않고 의욕도 없다. 갖고 있던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그가 그렇게까지 최악일까? 라는 질문에 당신은 우선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이런 상황까지 끌어온 건 당신입니다. 파괴적인 관계를 방치하며
단호하게 끝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르시시스트일까? 지금부터 나는 나르시시스트가 주로 하는 행동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연인 또는 당신이 나르시시즘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상대가 항상 내 말에 동의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배우자가 매번 당신의 동의를 바란다면 그의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우리와 같은 함성을 외치고 손뼉을 쳐주는 관객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기뻐하는지 아닌지는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 순간 상대는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 혹은 자신이 전혀 중요하지 않는 사람 같다는 심경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런 독선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나와 다른 생각은 곧 나에 대한 공격이므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때 연인이라면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소망이 살포시 고개를 듭니다. 세 번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이기적인 사고는 좋은 점이 있으니 분명 건강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챙기고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 하나만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다른 건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아나무인입니다. 네 번째, 지나치게 질투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갖고 싶었던 걸 상대가 먼저 갖는다면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성이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배우자보다 수입이 많아도 남편은 이를 문제로 생각합니다. 아내의 일을 마치 외도 상대자인 것처럼 여기며 질투를 합니다. 왜 이렇게 회사에 오래 있었어? 네가 없어서 내가 독수공방했잖아. 이런 남편 태도에 압박을 느낀 아내는 어떻게든 일찍 집에 오려고 눈치를 보며 최대한 서두르지만 돌아오는 건 또 다른 비난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해도 남편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행동을 하든 질책합니다. 상대가 뭘 하든 항상 잘못된 행동이라고 질책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늦게 와도 비난하고 제 시간에 집에 와도 평소에는 왜 일찍 오냐며 기분 나빠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계속해서 집에 일찍 들어온다고 해도 남편은 아내를 깎아내릴 만한 다른 트집거리를 찾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 정말 집안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갈수록 게을러지기만 하네. 이런 비난은 상대를 매우 불안하게 하며 상대는 당황하다가 결국 병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옳고 그른 기준을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여섯 번째, 시기하고 통제합니다. 상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며 상대가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통제하려 합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의존할수록 자신이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법. 자유로운 삶을 위한 6가지 태도. 첫째, 나는 아무 감정이나 던져버려도 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종종 부당하고 무뚝뚝하게 행동한다. 그렇지만 이런 좋지 못한 기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비난과 욕설까지 견뎌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이라면 애초에 빗장을 단단히 걸어라. 둘째,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약간의 애정만으로도 감지덕지하며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지 마라.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보라. 친구, 동료, 가족과 소홀해지지 마라. 만약 벌써 그렇게 됐다면 다시 연락하여 관계를 되살려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내가 우선이다. 모든 것의 척도는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 자신에게 이로운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건 자신뿐이다.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질문을 하라. 난 무엇을 원하는가? 난 무엇이 필요한가? 넷째, 실패한 관계는 빨리 인정하라.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끝이 있는 것이 밑도 끝도 없이 끔찍하기만 한 상황보다는 훨씬 낫다. 누군가와 이별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스스로 감당해야 할 자기 책임의 문제다. 나르시시즘 관계를 오래 붙들고 있을수록 상처만 생기고 몸만 병든다. 다섯째, 전문가에게는 연인의 속내까지 설명하라. 나르시시즘 관계에 빠진 사람의 문제는 타인에게 받는 고통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주로 마음의 상처를 낸 정신적 폭행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적 폭행을 당한 사람에게는
시퍼런 멍도, 몸에 상흔도 남지 않는다. 게다가 나르시시스트는 오히려 상처 입은 여성을 히스테리가 심한 여자로 둔갑시켜 세간의 웃음거리로 만든다. 당신 스스로 연인의 나르시시즘을 발견하고 그 상태를 알려야 한다. 그러면 전문 상담사도 당신의 연인이 드러내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면에 숨어있는 그의 조종 기술을 깨달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당신이 지금 견디고 있는 고통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접근 방식이다. 여섯째, 새로운 인생을 제대로 준비하자. 의존성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독립적인 태도를 고수해야 한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당신을 이해해주고 후원해주고 보호해주고 비상금을 준비해주거나 일자리를 알아봐주며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마음을 주고받는 정서적 교류를 한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